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0-2006-472 판결 사건명 설계보상비 반환 갑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에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 각 공동수급체의 시공사 또는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입찰을 공고한 공구의 공사에 관하여는 갑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갑 공사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공구의 공사에 관하여도 계약 당사자 지위의 이전으로 갑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공동수급체의 시공사로 참여한 을 주식회사 등은 그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해 연대하여 갑 공사의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나 위 각 공동수급체의 설계사로 참여한 병 주식회사 등은 시공사로 참여한 을 회사 등과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들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시공사로 참여한 을 회사 등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2-215-784 판결 사건명 임금 1.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간 정산 퇴직금을 받은 을 등이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 휴가 수당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액을 중간 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산입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2-229-615 판결 사건명 위약벌 청구의 소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채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 275998 판결 사건명 임금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 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283-913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헌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에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자 2023마 7238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 단위로 보아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 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 대리인은 보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소송에서도 소송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 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 단위로 보아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